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숨 로렘이라는 분이 올려주신 내용이에요.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들리는 걸로 알고 하겠습니다. IT 직군 기술 이민 라이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블로그 잘 보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기술 이민을 알아보고 있다가 세미님에게 기술 이민 라이브 질문을 드리고 싶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만 29세, 4년제 대학교 학사, 20살 때 입학한 학교 디자인학과 배첼러 오브 아트 졸업, 그리고 현재 방통대 컴퓨터과학과 졸업 예정. 나쁘지 않아요. 디자인 학사 컴퓨터과학과 내년도 졸업 예정. 졸업 요구 학점 거의 수료. 영어회화 중급, 토익 955점. 아주 기초가 이 정도면은 탄탄합니다. 여기다 조금만 더 토플 IBT 혹은 IELTS 이런 쪽으로 아카데믹 이런 쪽으로 공부를 더 해나가면은 해외 대학원 진학하는 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 점수는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산 규모 가용 자금은 약 2,500만 원. 해외 취업 직전까지 6천만 원 이상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2,500만 원으로는 사실 조금 부족해요. 6천 이상 모으는 게 여러모로 유리할 거예요. 아직 싱글이시고 독일 및 기타 이민이 용이한 선진국들. 근데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너럴하게는 현재 독일이 가장 유리하기는 해요. 가장 유리하기는 한데 또 개별적인 조건 상황에 따라서 다른 또 영미권 그 선진국으로 진출을 해보는 것도 가능하기는 한데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이런 데에 얼마든지 시도를 해볼 수는 있는데 그렇게 아주 이런 이민 행정이 유리한 상황은 아니에요. 이민법 같은 것들이. 그래서 기술 이민을 위해 이민 과정 처음 또는 도중에 꼭 해당 국가에서 석사학위 취득이 필요할지 또는 얼마나 그것이 도움이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국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현지 취업을 위해 최소 얼마 정도의 경력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석사 과정이 무슨 필수는 아니에요. 석사 과정이 필수는 아닌데 현재 알려주신 학력, 전공, 경력 수준으로 봤을 때는 해외 현지 국가의 석사 학위를 취득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일단 컴퓨터과학과 졸업 예정인데 컴퓨터과학과 학업을 제대로 한 이후의 경력은 현재까지 사실상 없다는 거예요. 프론트엔드 프로그래밍을 1년 정도 하기는 했지만 이게 UI, UX, UI 레벨의 업무를 하신 건지 어느 정도 레벨의 그 프로그래밍을 한 건지 이제 프론트엔드뿐만 아니라 백엔드까지 해서 풀스택 정도 돼야지 사실은 더 취업에 유리하단 말이죠. 더 훨씬 유리한데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컴퓨터과학 그 전공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에 경력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물론 그 전에 어디 부트캠프라든가 이런 걸 다닌 다음에 경력 1년을 쌓으신 걸로 추정이 되기는 하는데 이 경력이 2년, 3년, 4년 많이 쌓이고 그 다음에 실전 영어 능력 이런 것이 갖춰진 이후에 해외로 바로 취업을 시도해서 성공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이제 여기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영어회화 중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만 29살에 해외 대학원 이제 졸업하면 내년이면 만 30이잖아요. 만 30에 한국에서 배운 영어 실력으로 바로 해외 취업이 가능한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실전 영어 능력을 충분하게 더 키운 다음에 취업될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러면 실전 영어 능력을 저절로 키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영어 원어민 붙잡고 너 나랑 공짜로 친구해가지고 영어 좀 가르쳐 줄래? 되게 싫어해요. 그럴 순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좀 제대로 된 학업도 해야 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전공 지식도 좀 더 심화하고 또 가능하면은 그런 해외 현지의 석사 과정을 통해서 현지의 어떤 산학연계 프로젝트 같은 거를 참여한다던가 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일정 수준 학비를 내더라도 충분히 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투자한 시간, 비용, 노력이 내 몸값의 상승, 즉 내 능력치의 상승으로 충분하게 보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지 석사학위 취득이 좀 더 유리하기는 하다.
특히나 요 알려주신 요 정도의 전공, 학력, 경력으로 봤을 때는 또 나이를 봤을 때 사실 현지 어학 연수라든가 현지 정규 과정을 조금 집중적으로 해야지 실전 영어 능력이 더 빨리 늘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거는 명백해요. 만 29살에 해외에서 영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사람과 만 19세에 시작한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심지어 만 9세에 영어 공부를 초중고를 아예 해외에서 다니기 시작한 사람하고 뭐 영어 실력이 됐든 독일어 실력이 됐든 뭐 프랑스어 실력이 됐든 차이가 엄청 뭐 넘사벽에 중간에 하나의 어떤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 하나씩 존재한다는 거예요. 뭐 완전히 넘을 수 없다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요 조건이면은 한국에서 그 컴퓨터 과학과 학위 취득한 이후에 뭐 경력을 조금 더 깊게 그러니까는 뭐 프론트엔드 레벨이 아니라 뭐 백엔드라든가 조금 더 전문적인 특화된 스페셜라이즈된 그런 경력을 뭐 한 1, 2년 더 쌓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취업을 일단 해외 시도를 하되 바로 잘 안 되고 성과가 안 나는 것 같을 경우에는 현지의 석사 과정을 진학하는 거를 조금 더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현지 취업을 위해 최소 얼마 정도의 경력이 필요하느냐? 그거는 단순히 경력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뭐 영어가 경력이 조금 일천하지만 영어가 원어민급이다. 혹은 뭐 산학연계 뭐 인턴십, 뭐 유급 인턴, 무급 인턴 이런 걸 많이 했었다. 실제 프로젝트 참여한 적이 많다. 뭐 아니면 IT에서 아주 뭐 되게 알아주는 어떤 뭐 특별한 무슨 뭐 애플 관련된 뭐 구글 관련된 무슨 뭐 어떤 과정을 원격으로 수요를 그 온라인에 보면 다 있거든요. 구글이나 애플에서 직접 운영하는 뭐 그쪽에서 아주 핵심이 되는 어떤 뭐 알아주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영어로 능수능란하게 업무 수행이 가능할 정도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할 경우에는 실제 경력이 뭐 한 1년 안팎으로도 뭐 경력이 뭐 아주 큰 경력이 없어도 바로 취업이 되는 경우들도 있기는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영주권이나 이런 시민권이 이미 해결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나는 학생 비자로 맨 땅으로 해외 취업을 시도를 해야 돼요. 학생 비자나 혹은 뭐 워킹 홀리데이 비자 이런 걸로 아니면 뭐 무비자로 그냥 들어가서 들이밀든가. 근데 지금 뭐 학력, 전공, 경력 등이 약간씩은 조금 현지 고용주한테 아주 어트랙티브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현지 석사 학위를 조금 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네, 그런 큰 흐름을 이해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